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 그 말대로라면 악기로 오토바이를 진짜 탈 수 있다면 권병호 이분은 오토바이 부자죠. 한두 대가 아닙니다. 일일이 다 셀 수가 없을 정도겠죠. 권병호는 오토바이 부자 아니죠. 멀티 인스트루멘탈리스트라고 말해야 정확하죠. 다양한 악기를 훌륭하게 연주하는 아티스트입니다. 악기는 그가 음악에게 거는 말, 그 음악이 원하는 언어로 말을 걸고 그 음악 시작되죠. 악기는 그가 음악과 교감하는 촉수입니다. 그의 입, 그의 숨결, 그의 손가락이 악기를 어루만질 때 그 악기만의 그리고 그만의 아름다운 소리가 태어납니다. 아티스트의 라이브가 있는 특별한 시공간 새음악 라운지, 오늘은 권병호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5월 10일 수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출발했고요. 아티스트 스튜디오 라이브가 있는 특별한 시공간이죠. 새음악 라운지, 오늘의 게스트는 권병호 씨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었죠. 첫 곡은 권병호 씨의 세 번째 정규 음반 음악 여행자에서 한 곡 골라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랄라랜드라는 제목의 곡이었죠. 어떤 느낌이었을지 이 규모의 밴드가 스튜디오에 한번 올 수 있다면 그러면서 들었는데 불가능할 것 같긴 하네요. 예, 연주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음악에서 들리는. 아무튼 새음행 EBS FM 어플리케이션 반디 이용하시고요. 유튜브 EBS 라디오 공식 채널 생방송으로 지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권병호 씨 옆에 나와 계시거든요. 정식으로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진으로 뵌 모습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왜? 그 머리 색깔이 굉장히 독특하셔가지고 오늘도 그 모습일까 했는데 멀리서도 알아보겠어요.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저는 그런 게 아티스트한테는 제일 부럽거든요. 자신의 이미지를 하나나 두 가지로 계속 유지하면서 고수할 수 있는 거. 무대 밖에서도 아티스트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아직까지는 노력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면 그 색깔은 몇 년째예요? 한 13년 정도? 진짜요? 네. 이게 13. 정말 엄청난 노력과 고통이 따르는 일인데, 알죠. 예. 대단하신데요. 중간에 끊어보려고 그랬는데 예. 이 검은 머리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예, 잘 어울리셔요. 부러울 정도로. 한 5년은 젊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튼 처음으로 뵙는 분한테 헤어스타일 얘기 먼저 여쭤봐서 좀 실례였는데 오늘 첫 질문은 그거였어요. 사실 오늘 좀 편성이 많은 연주자분들하고 이렇게 밴드로 나오셨는데 리허설 잘 하셨나요? 너무 매끄럽게 예. 아무 문제 없이 잘 했는데 저희가 한 명만 더 데리고 왔어도 예. 채널이 모자랄 뻔해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 아, 그래요? 네. 지금 현재 여기 한 30명 캐파가 한 6 정도. 네. 그러니까 병호 씨 포함해서 6인가요? 아니면 그러네요. 그렇죠? 네. 예. 지금 연주자분들, 뮤지션들, 아티스트 5분들 연주 준비하고 계시고 병호 씨까지 해서 6분이 나와 주셨는데 노이만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독일의 굴지의 그런 세계적인 대표적으로는 마이크 만드는 회사잖아요. 저희 스튜디오에도 지금 이 비싼 노이만 마이크들이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이런 악기 회사에서 아티스트와 협업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그들의 아티스트로 선정 이런 것도 상당한 영예잖아요. 그렇죠. 예. 2월 14일 올해 네. 권병호는 독일의 노이만 사회의 아티스트로 선정이 됐다라는 것부터 오늘 첫 질문으로 여쭤보려고요. 저희 악기도 이거 정품 같죠? 네, 정품 같아요. 네. 엄청 많네요. 네. 네. 이런 악기사에서 인정하는 아티스트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아티스트한테는. 일단 대단한 영예인데 네. 사실
오래전부터 네. 이 뭐 악기라든지 장비라든지 제공을 많이 하는 옛날에 이제 엔도저라는 명칭을 많이 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큰 악기사 같은 데서는 연주자들한테 무상으로 악기를 되게 많이 맞아요. 줬었는데 예. 저는 이 아티스트 이게 엔도저란 말보다 아티스트라는 말이 훨씬 저는 좀 와닿는 게 네. 제가 좋아하는 게 옛날에는 그냥 공짜로 악기 받기 위해서 이제 예. 엔도저 하려고 줄 서서 네. 그냥 악기 받고 뭐 악기 쓰다가 뭐 돌려달라 그러면 돌려주고 아, 돌려달라 그러나요? 예 이게 기한이 어. 있는 것들도 있어서 그렇군요. 엔도저들이 예. 근데 저는 그것보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저는 제가 했던 다 이 브랜드들이 제가 즐겨 쓰던 거 이미 쓰고 있었고 음. 사용하고 있어서 음. 굳이 뭐 제공받을 이유도 음. 별로 없는 이미 다 있어서 근데 뭐 주시는 건 당연히 감사히 받아서 쓰지만 네네네. 잘 쓰고 있는 그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아티스트가 돼서 네네. 내가 그, 홍보하는데 기여하고 뭔가 서로 더 진짜 멋있는 걸 만들어가자 그런 의미인 거지 그냥 뭐 공짜로 네. 주시면 감사합니다 뭐 그런 것보다는 그 브랜드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아티스트는 더 빛나야 될 것이고 네. 그 가능성과 그 현실을 보고서 이런 세계적인 회사에서는 탁 콕 집어서 당신은 우리 아티스트가 될 만합니다. 뭐 이런 인정을 주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네. 노이만사뿐만 아니라 미국의 슈어 그리고 일본의 보스 롤란드사, 독일의 호너사. 호너사는 하모니카 만드는 회사. 네. 그러네요. 하모니카뿐만 아니라 다양한 악기를 네, 만들지만 아코디언도 만들고 예. 이게 그러니까 이유가 다 있네요. 우리가 아까 오토바이 부자라고 소개한 그 정체성과 연관이 있어요. 악기를 워낙 많이 훌륭히 연주하시다 보니까 이런 악기사 과거에는 엔도서라고 인정하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신 것 같아요. 인생 최초로 만난 악기는 뭐예요? 처음에는 저도 피아노로 시작한 것 같고요. 어, 저는 대학 때는 피아노 전공이었고요. 예, 그렇게 그때까지는 피아노 전공이었고 예. 물론 이제 그 전에 고등학교 때는 그때는 실용음악과 그런 거 잘 몰랐어요. 있었나요? 실용음악과가? 있었는데 예. 제가 관심이 없었는지 실용음악과가 물론 있긴 있었는데 음. 뭐 이제 그때는 이제 클래식을 해야 되는 게 아, 거의 좀 클래식 쪽으로 가셨군요. 예. 루트가 거의 뭐 어디 무슨 그때는 딴따라라고 막 그러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잠깐 클래식을 오보에를 했던 거고요. 오보에를 네. 연주하셨군요. 그러다가 뭐 이래저래 잘 흘러들어서 음. 실용음악과까지 재수가 좋게 제가 재수까지 클래식 학과를 다 떨어졌거든요. 네. 네. 그 재수가 좋아가지고 실용음악과를 갈 수 있었어요. 뭐 아휴 여기라도 가야겠다 하고서 선택한 게 실용음악과라는 말. 뭐 약간 농담 삼아 하신 것 같은데 그래 이제 그림이 그려지네요. 오보에도 하셨고 피아노 연주도 전공하셨고 그러니까 거기서 가지치기가 된 악기들로 이제 부는 악기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런 건반 악기 거기서 또 아코디언도 파생된 것 같고 그런데 보통 자신이 악기를 선택을 하면 많게는 뭐 한 두 가지나 뭐 세 가지 정도까지는 뭐 이해가 있는 것 같은데 병호 씨는 수없이 가지치기를 하셨어요. 물론 이제 관심도 되게 많은 것도 있지만 네. 일단 저는 실패한 악기가 훨씬 많고요. 사람들이 예. 이 제가 다루고 있는 가지수에만 되게 와 많이 다룬다 그러는데 저는 보통 사람들이 요즘은 그래도 악기 여러 가지 다루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한 세네 개 중에 한 두 개 성공했다 그러면 50% 성공한 건데 네네네. 저는 한 100개도 더 트라이 해본 것 같거든요. 그 100개 이상을 시간과 돈과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뚫어보려고 하고 실패하고 뭐 그렇게 한 게 한 100개는 된 것 같아요, 진짜. 이 말씀하시니까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그 실패한 악기가 뭔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뭐 기억나시는 가장 뼈아프게 실패한 악기가 어떤 거예요? 제가 실패하면은 네. 이게 사실 연습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악기를 자꾸 사요. 네, 내가 이해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러면은 조금 요 악기의 다른 재질, 뭐 다른 튜닝, 뭐 조금
다른 브랜드 백파이프를 지금 8개째 샀거든요. 백파이프요. 네. 허, 연습은 안 하고 악기만 자꾸 사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브랜드를 바꾸거나 뭐 형태를 바꿔도 백파이프는 나랑 인연이 아니야. 이 결론은 벌써 내린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렇진 그것도 않아요. 아니에요. 아직 음악 인생이 40년은 남았기 때문에 네. 그 안에는 그 악기는 꼭 마무리를 짓고 싶어서. 아, 지금 아예 그 실패한 거는 뒤로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재도전의 기회를 또 네. 생각하고 계시군요. 그럼 뭐 유치한 질문이지만 지금 아까 뭐 몇 가지 정도예요. 그 실패가 아닌 악기들. 대표적인 제가 봤을 때는 각광받는 권병호 씨라고 하면은 하모니시스트? 네, 예, 하모니카를 예. 제일 많이 불겠고, 많이 그렇게 인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아이리쉬 휘슬, 예, 그리고 이제 좀 국악풍의 피리들, 예, 아코디언, 그리고 이제 플룻, 음, 요 5가지가 음, 대중가요에서도 좀 많이 쓰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외의 악기들은 대중가요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이제 뭐 게임 음악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레코딩을 하다 보면 또 쓸 일이 있고, 음, 주로 라이브에서 쓰는 거는 음, 뭐 5개에서 10가지를 넘지는 않아요. 10가지 정도 될 것 10가지? 같아요. 와, 열 가지도 대단한 실력인 것 같은데요. 오늘 사실 섭외할 때 병호 씨 혼자 그냥 모셔서 정말 여러 가지 악기를 이렇게 시연해 주시고 그렇게만 해주셔도 고마웠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풀 밴드로 구성을 정성껏 해주셔서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라이브도 2곡 정도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첫 번째 라이브 곡 부탁드릴게요. 그 네. 어떤 곡 먼저 해볼까요? 별똥별이라고 예. 조금 이제 어떤 곡이지? 동요 같은 느낌도 나고 그러는데. 밤하늘의 아련한 그런 뭐 그리움을 담은 아이리쉬 휘슬과 아코디언이 잘 조화롭게 네, 어우러지는 그런 곡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로 이동하셔야 되는 거죠? 자리로 네. 이동하시면요. 그리고 지금 병호 씨랑은 인사를 했고 얘기를 나누던 중이었는데 나머지 연주자분들도 일단 오늘 라이브 첫 라이브 듣고 간단히 좀 소개하고 인사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해 주십시오. 게시판에서 아까부터 환영의 메시지와 인사 이렇게 나눠주고 계신데요. 안정숙님께서 권병호의 날 EBS 세계음악기행 이렇게 오늘을 권병호의 날로 만들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병호의 날로 새음악 라운지 하고 있습니다. 앨범으로 듣는 것도 좋지만 새 음악에서 들으니까 더 좋네요. 병호님 반갑습니다. 0104님 문자 감사합니다. 누구신가 했더니 유명한 곡 곳곳에 이분 연주가 있었네요. 예, 하모니카 연주 또 기억나시는 최은희 청취자님께서 이거 뭐 왜 가리신 거예요? 뭐 도입부라고 하시면서 이 곡 제목 그냥 노출하셔도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자, 별똥별 권병호 씨와 밴드 멤버들의 연주로 청하겠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취하네요. 예. 뭐 별거 아닌 감정일 수도 있는데 숨을 약간 참게 되는 그런 효과를 느끼면서 잘 들었습니다. 권병호 씨와 밴드의 라이브 연주로 오늘 새음악 라운지 음악 여행자 권병호 씨와 함께하고 있는 시간에 첫 라이브로 별똥별 잘 들어봤습니다. 이 한국 대중음악 역사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그 뭐 앞에 전면에 나와서 이렇게 대중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 음악을 만들 때 정말 특별한 그런 마술 같은 역할을 한 뮤지션, 아티스트 분들의 그 역할도 정말 중요한데 그 병호 씨는 스스로를 아티스트라고 예. 그리고 다 타칭 아티스트이시지만 네. 정말 그 자신의 그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렇죠? 그쵸. 더 많이. 이제 그 역할은 이제 저희가 세션맨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약간 기능인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예. 기능장, 명인, 명장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음. 이제 이 레코딩 아티스트들은 또 그분들도 아티스트라고 해야지만 제가 말하는 아티스트는 이제 자기 작품을 계속 내는 작가의 입장에서 작가의 아티스트. 입장에서 아티스트. 네. 그러니까 우리 뭐 서양 포함해서 이 세션 아티스트들도 자신들의 솔로작을 아니면 뭐 프로젝트 작품 활동을 하니까요. 네. 그 양쪽을 다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능장으로서의 각광도 받고 네. 창작자로서의 각광도 받고 아무튼 그런 감동을 하면서 오늘 연주에 감탄을 했습니다. 별똥별 이건 어떤 곡이에요? 본인이 만드신 곡이에요? 아니면 제가 이제 만든 곡이긴 한데 네. 제 이번 음반도 그렇고 특히 이번 음반이 라이브를 거의 포기한 음반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이브를 하려면 또 라이브용 음악을 또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음반의 곡들을 좀 연주를 해야 되는데 라이브용 음악을 또 만들다 보니까 오늘 또 두 곡 연주하는 곡들이 라이브용으로 또 새로 만든 음악이에요.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혹시나 왜 라이브를 포기하지? 이렇게 의문 가지실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원래도 그 가수들 세션 할 때 한 악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막 두세 악기를 해서 제가 나오다가 또 받는 악기가 또 또 밑에 깔려 있는 악기도 제가 되고 분신술을 하지 않으면 연주를 못하는. 한 세 가지 최소 세 가지 정도의 악기를 제가 이렇게 좀 주고받고를 해야 돼서 거기서 일단 조금 문제가 생겨요. 네. 라이브에서. 편곡을 아무리 바꿔봐도 성에 안 차고 원 버전이 네. 있으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 제가 까먹을 뻔했는데 함께 나오신 연주자분들도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예. 오늘 다행히도 그 주고받는 역할을 네. 잘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도 멀티악기 연주자 지금 팬텀싱어에서 네. 아름다운 멜로디를 많이 유명하신 분이구나. 네, 이분도 멀티악기이기 때문에 이제 뭐 플룻, 휘슬, 아코디언, 하모니카 뭐 다 어떻게 이렇게 네, 팬텀싱어. 비슷하시죠? 병호 씨랑? 제 부사수여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 곡을 하려면 주고받고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두 개까지는 주고받고가 가능하게끔 그렇군요. 도와주는 매우 서포트해주는 입장인 예. 조윤정 씨. 조윤정님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오늘 휘스를 불러주셨잖아요. 분신이 있으시네요, 병. 한 명 있어요. 앞으로도 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늘어날 순 없고 이제 둘이서 악기를 한 두 개씩 바꿔가면서 어떻게 잘 메꿔봐야죠. 그렇군요. 그거 보는 재미도 아주 공연의 묘미 중에 하나겠네요. 다른 분들도 좀 소개해 주세요. 여기는 이제 베이스 연주자. 왜 말문이 막히셨나 왜?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고스트의 리더이세요. 고스트. BTS 고스트. 예. 예. 그래서
멤버들이 군대가 있어서 네. 요즘 조금 한가하셔서 제가 이분도 유명하신 분이네. 빌려왔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반갑습니다. 아까 솔로 연주도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제 음악도 예. 제 이전 음반 편곡자이기도 하고요. 예. 예, 저랑은 뭐 음악적인 절친이고 최지훈님. 아니요 여기 죄송합니다. 김기욱님 예. 김기욱님이 제 음악적 절친이자 편곡자이자 연주자인 그런 분이고요. 네. 여기 또 홍필선님도 제가 너무 아끼는 기타가 정말 생명력이 있는 맛깔나는 연주를 하는 네. 옛날에 개콘 보면은 마지막에 항상 장식했던 그 리프. 그 항상 클로즈업 돼서 항상 클로즈업 이분이셨어요? 이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손이 클로즈업이 되나 보통 보면은 얼굴 많이 클로즈업 얼굴도 됐죠. 클로즈업이 되는 반면에 손을 가장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이 실물을 영접하게 됐네요. 김기웅님 기타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약간 홍필선님 네 반갑습니다. 이야 오늘 최고의 세션 분들 저랑 한 15년 가까이 방송 이것저것 수십 개의 방송을 같이 하우스를 한 수십 개를 같이 했어요. 하우스 밴드를 그렇군요. 예. 십수년을 동고동락 하신 저랑 정말 인연이 제일 깊은 진짜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건반 연주자. 네. 재즈와 팝이 정확하게 잘 되는 거의 뭐 유일무이한 최지훈 씨. 제 음반의 편곡자이기도 하고요. 제가 최지훈님 이름은 그 풋스텝스 음반에서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렇군요. 누가 더 친한가요? 최지훈님인가요? 김기웅님? 왜 이러시지? 괜히 질문했다. 죄송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지훈님. 예. 그리고 저희 한 분 남아 계시네요. 갇혀 계시는 제 또 음악적 동반자 네. 고생 같이 많이 했던 네. 선배님하고도 잘 아는 저도 이분하고 이분의 도움을 받아서 예전에 제 음반 연주했죠. 뭐 이렇게 또 십수년 만에 만나게 될 줄이야. 너무 좋은 형이라서 뭐 여러모로 의지할 수 있고 뭐 음악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누는 음악 동반자예요. 박은찬님. 박은찬님 반갑습니다. 더우실 텐데 저 안에서 드럼 연주를 위해서 드럼 부스 안에 지금 자리하고 계십니다. 다 동반자네요. 그렇죠. 뭐 하루 이틀 안 사이가 아니라 참여하신 세션 연주자 크레딧을 보면 정말 한 20세기 되고 21세기 되고 나서 나온 음반의 거의 주요 작품에 참여를 하신 듯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한국 대중음악 씬에서 활발히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네. 서로 이렇게 교류는 활발해요. 이렇게 친한 동반자로서. 그래도 저희는 이제 공연하고 방송하고 하면서 자주 보는 사이이기 때문에 방송 세션을 쭉 하다 보면 되게 돈독해져요. 같이 있는 시간도 많고 녹화하다 보면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봐야 되고 뭐 심할 땐 뭐 일주일에 한 4번도 보고 일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병원 씨는 지금 솔로 3집까지 정규 음반을 내시고 그 중간중간에 또 싱글 앨범, EP 앨범도 많이 하셨죠. 캐롤 앨범도 내고 클래식 앨범도 내고 그리고 싱글은 한 20개 정도 내고요. 그럼 이 동반자 분들에게도 그런 디스코그래피가 있나요? 솔로 프로젝트라든가 뭐 이런. 여기 최지훈 씨는 이미 특이하게도 재즈 피아노 트리오 음반이 있어요. 재즈 피아노 트리오로 활동을 하시고 그렇군요. 그거는 또 최지훈과 트리오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이름이 뭐예요? 그냥 최지훈 트리오예요? 트리오. 네. 제가 개그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정격 재즈. 최지훈님 외에는 다른 분들은 아직 추천하는 편은 아니에요. 뭐 솔로작을 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많이 얘기하고 다니죠. 권유를 하시는 편이에요. 어떤 이유에서 권유를 하시나요? 물론 이제 이름을 남겨야 되는 것도 있지만 물론 이름을 이 연주 음반을 내더라도 잊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이 팝 연주자가. 근데 지금 제가 가장 생각을 많이 하는 건
팝 연주 씬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재즈는 재즈대로 있고 네. 국악은 국악대로 있고 뭐 다 있는데 이 대중음악 연주자들의 활동할 수 있는 씬이 매체, 평론가, 조명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없고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없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계속 독려해서 근데 말만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나서서 계속 음반 만들고 그런 연주하는 모습을 이제 동료들, 후배들한테 보여줘서 너희들도 세션 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작품으로 연주하면 더 새로운 게 열리고 우리가 좀 씬을 만들어 나가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저도 저 지인을 통해서 병호 씨 음반 추천을 받고 이렇게 섭외까지 됐으니까 일조했네요. 네. 예.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음악 여행자 이번 3집 음반에서 한 곡 들을 텐데요. 이태리 열차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이 얘기 음악 듣고 와서 좀 해주세요. 예, 네. 듣고 오죠. 음반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 음악 여행자라는 음반이 권병호 솔로 디스코그래피 중에서 세 번째 음반, 네. 가장 최근 올해 1월인가요? 2월에 나왔어요. 2월에 나왔고요. 이게 여행을 떠나서부터 한국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의 여행기라면서요. 네. 예, 그런 테마로 잡고 이태리 기차는 이제 어딜 가셨는지 확실히 드러나는 네. 예, 힌트가 저기 있네요. 곡 제목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태리 열차 안에서. 정확하게는 이태리 열차는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유럽 열차 안에서 몽땅 다 털린 적이 있어요. 오. 딱 랩탑 하나 무릎에 올리고 예. 열심히 이제 SNS를 하고 있었죠. 네. 여기 있던 짐이 트렁크째로 몽땅 다 그냥 들고 날랐어요. 누가. 주무시는 와중도 아니고 네, SNS 하고 있었죠. 예, SNS에 너무 빠졌던 그렇죠. 아니면 도 선생이 기술이 좋았나 어떻게 그러지? 호가 아니 그래서 제가 쫓아갔죠. 막. 네. 근데 이제 열차는 중간에 이제 잠깐 멈췄다가 이제 떠나니까 그 잡으러 갈 수도 없죠. 그게 사실 신혼여행이었거든요. 아픈 추억이네요. 예. 뭐 여권부터 해서 다 털리고 네. 딱 주머니에 동전, 트램 둘이서 트램 딱 한 번 탈 수 있을 만한. 그래서 거기서 내려서 가장 가까운 한국 대사관 가서 네. 외국은 또 대사관 오래 걸리잖아요. 업무가 하루 다 들여서 이제 뭐 송금 받고 뭐 해가지고 겨우 어떻게 살아났어요. 여행 시작하고 얼마 있다가 이 일이 벌어진 건가요? 뭐 끝 한 중간 정도 됐을 중간 것 같아요. 정도에 그 여행을 멈출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상황이었겠네요. 몸은 안 다치시고 쫓아가시다가 혹시 뭐 봉변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용기가 꽤 있으신 편인가 봐요. 그렇게 또. 아니 그냥 뭐 냅다 튀는데 잡아야죠. 그런 네. 이런 자연스럽게 리액션이 나온 거구나. 네. 그 얘기를 이렇게 밝은 음악으로 풀어내셨는데 약간 냉소가 있는 건가요? 아니, 그냥 뭐 옛날 생각도 나고 이태리 하니까 뭐 집시 하니까 아, 자켓 그 싱글로 냈었는데 네. 자켓에 보면은 역에 트렁크 하나가 달랑 이렇게 버려져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제 가방 같아서 중요한 내용물 다 빼고 껍데기는 이렇게 버려놓은 범죄 현장에 그렇군요. 그래요. 이 정규 음반 세 번째 음반을 저도 쭉 들어봤는데 이게 그 뭐 어느 나라인지 대충은 감이 오는데 뭐 꼽아주신다면 뭐 일단은 제 음악에 가장 깔려 있는 게 이제 아이리시, 컨트리,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스코티시 아일랜드, 뭐 이쪽 미국 쪽, 그 왔다 갔다 뭐 그 두 양쪽에 이제 교류가 네. 상당히 많으니까 그렇죠. 예, 같은 뿌리기 때문에 그 음악들을 제가 20여 년을 뭐 열심히 듣고 저도 이제 아일랜드에는 다큐도 찍으러 갔었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예. 그래서 네, 아일랜드 음악 전통 음악으로 앨범도 옛날에 만들었었고 네, 가서 저는 혼자 버스킹도 옛날에 그거 네, 20대 때 그거 해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혼자 런던에서 그 길바닥에서 혼자 피리 불면서 버스킹도 해보고요. 네. 그때는 그게 좀 낭만이라고 생각해서 음, 네, 그랬었어요. 진짜 여행자네요. 음악 여행자. 그냥 앨범의 어떤 컨셉이라기보다도 실생활을 그렇게 경험하신 바를 앞으로도 계속 그런 테마로 세계 음악을 소개하실 예정이에요. 일단 제가 하는 악기들이 일단 세계 악기이기 때문에 세계 악기는 아직도 무궁무진하잖아요.
네, 그 제가 좋아하던 악기들을 잘 정리해서 들려준다는 개념이어서 사실 특별히 막 세계의 음악을 음, 소개하겠다는 것보다 그게 제 음악이고 제가 음, 살아온 거기 때문에 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음. 아, 좀 어려운 부탁을 드려볼까 하는데 아이리시 휘슬은 방송에도 많이 소개됐고 그렇지만 오늘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특별한 연주 조윤정 님이 나오셨으니 아이리스 휘슬 단독으로 예, 소리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 부탁드려 봅니다. 예. 이게 아일랜드가 종주국인 거예요? 그쵸. 예. 원래는 이제 음. 이 명칭에 대해서도 네. 좀 오해라고 할까? 예. 근데 티니스리라고 많이 틴 그러는데 휘슬. 티니스는 이제 옛날 왜 그랬냐면 이제 옛날에 이제 양철판을 이렇게 예. 감아가지고 깡통을 음. 그래서 이제 틴 휘슬이라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틴 재질로 예, 양철로 만들었다 그리고 해서. 이제 페니 휘슬 이제 되게 값싸니까 음. 그래서 틴 휘슬, 페니 휘슬이란 말이 음. 나왔는데 지금은 뭐 재질이 되게 여러 가지 나왔고 그래서 네. 총칭은 그냥 아이리쉬 휘슬이라고 음. 해야지 틴 휘슬, 페니 휘슬이라 그러면 약간은 조금 혼란이 올 수도 네, 있는 거죠. 네, 아이리쉬 휘슬 뭐 싸지도 않고 필이 하나에 막 50만 원 막 이렇게 아, 진짜요? 뭐 비싼 건 100만 원 막 이렇고 그 이 대중문화에서 아이리시 휘슬의 지위가 올라간 그 계기가 저는 딱 한 계기가 기억이 나긴 하는데 한 개밖에 없어요. 그 한 개밖에 없죠. 그 영화. 네. 예. 팔 이렇게 쫙 벌리면서 예. 이 소리가 탁 울려 퍼지는 그 어, 문화의 현장이 생각이 나는데 오늘 그 멜로디 한번 연주 부탁드립니다. 조윤전 씨가 멋진 아이리시 휘슬 연주로 들려주시겠습니다. 아, 좋은 건 어쩔 수 없네요. 그렇죠? 전 세계를 매료시킨 예, 이 멜로디, 이 소리. 그래요. 지금은 비싼 악기가 됐지만 네. 한국 대중음악에서도 한때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쵸. 예. 한때 뭐 이 학기 저도 많이 있었죠. 저는 이제 그 흐름을 몸으로 느끼니까 예. 작곡가들이 야, 다 휘슬 써. 어떨 땐 다 하모니카 써. 음. 또 좀 지나면 야, 이제 하모니카 진부해. 음. 병호야, 요즘은 하모니카 아니다. 음. 얘기해주고. 유행하는 트렌드에 딱 맞는 그런 그쵸.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떤 예. 때는 하모니카만 줄창 불다가 예. 또 어떤 때는 휘슬만 줄창 불다가 또 뭐 탱고 인기 이렇게 음. 있을 땐 또 아코디언이 음. 또 수요가 되게 늘어나서 아코디언만 하다가 이게 항상 이 흐름이 있어요. 아,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요즘 뭐 AI가 뭐 음악을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계속 그러잖아요. 이전에 뭐 버추얼 악기는 오래전부터 이런 실제 어쿠스틱 악기, 고대 악기를 흉내내는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그런 버추얼 악기는 나온 지는 그 역사가 꽤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앞으로 휘슬이나 아이리시 휘슬이나 뭐 다루지 않으셨던 뭐 그런 고악기들이 뭐 이런 테크놀로지가 더 발전되면서 다 연주하게 되는 상황이 올까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음, 이 기술의 발전 어마어마해서 예, 지금 현재 일어난 일 저희 옛날에 상상도 못했던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아까 아코디온에 수음 장치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저게 와이어레스로 보이는데 맞아요? 맞아요. 저런 기술은 야, 상상도 못하는 그런 그쵸. 기술이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악기에 그냥 붙여서 부착을 해서 수음이 돼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라이브를 하나 더 들어봐야 된다고 하네요. 그럼 준비해 주시면은 블루버드라는 곡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거 또 설명하기엔 시간이 없어서 네. 예, 이동해 주시면은 권병호 님, 최지훈 님, 홍필선 님, 김기웅 님, 박은천 님, 조윤정 님 이렇게 6인조의 멋진 연주로 다시 한번 청하겠습니다. 블루버드라는 제목의 곡. 오늘 두 번째자 마지막 라이브네요. 얘기할수록
질문도 더 많이 생각나고 그러는데 아무튼 편안한 음악으로 잘 듣고 있다. 양경희님을 비롯해서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듣겠습니다. 아, 훌륭하네요. 감동이야. 권병호 씨. 왜? 최지훈님의 피아노, 홍필선님의 일렉트릭 기타, 김기욱님의 일렉트릭 베이스, 박은천님의 드럼. 이 연주로 물론 권병호님 하모니카로 이번에 또 감동을 주시네요. 이 블루스 장르도 이 피에 DNA에 있으시군요. 네. 조윤정님은 심심하셨겠어요. 아이리시 휘슬로 블루스 솔로 좀 이렇게 좀 하면 이상할까? 저희가 너무 급조한 팬들라서 네, 거기까지는 미처 다음 기회에. 예, 좀 괜한 걸 또 요구하는 것 같네요. 아, 시간이 이렇게 없다니 너무 아쉽네요. 이 공연 이 멤버는 정말 급조하신 멤버신가요? 이 방송을 위해서? 급조했는데 예, 이렇게 또 가려고요 올해는. 이렇게 네. 올해 또 하반기 남아 있는 네. 그 스케줄. 오케이만 해주시면. 아, 다른 분들이요? 네. 예. 오늘 정말 유익하고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뭐 다른 소식이 있으면 또 저희가 지켜보다가 연락드리면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꼭 알려야 될 뭐 공연 소식이나 이런 게 있나요? 아직은 딱히 없고요. 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있는데 뭘까요? 이게 정해지진 않아서. 그 롤랜드사의 에어윈드인가요? 에어로폰. 에어로폰. 네. 그거 관련해서 음반 기획하고 계신다고. 네, 이제 그 2위의 역사는 꽤 되는데 이제 롤랜드사에서 나온 그 악기의 역사는 좀 짧아서 네. 제가 그 악기를 대표하고 있어서 예. 좀 더 글로벌하게 나가고자 어. 제가 선빵을 먼저 날렸습니다. 그것도 하시고 네. 또 요 활동도 멋지게 보여주시고. 그래 아까 말씀하신 그 연주자들의 작가 활동 네. 그런 거 또 으쌰으쌰. 독려 많이 하시고.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6분. 예. 네. 즐거운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요. 권병호 씨의 음반에서 한 곡 더 듣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